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께서 떻게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영상 하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5권 정도를 한번 꺼내 봤습니다. 가장 먼저 공부를 할 때 시작할 수 있는 게 책이죠. 네. 그래서 저도 책을 예전에 읽었던 것들을 이제 좀 꺼내 봤고요. 어떤 것들을 추천을 해주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다가 5권을 한번 골라 봤습니다. 일단 이건 광고가 아니고요. 제가 직접 구매해서 읽었던 책들이고 지금은 책장 속에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인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순서는 단순히 제가 읽었던 순서입니다. 뭐 발행일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책들은 모두 국내 투자자분들 기준입니다. 여러 책들이 있는데 너무 이제 막 섞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일단 인물들 위주로 국내 투자자들 위주로 5권을 추려봤습니다. 해외 투자자분들이나 그 외의 경영서적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슈퍼개미 박성득 씨입니다. 제가 슈퍼개미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나서 접한 첫 인물인데, 이분이 2006년 3월에 현대약품 일대주주로 공시를 하셨다고 이제 책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예전에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여기 공시 사이트 들어가시면 2006년에 박성득 씨 나오죠. 박성득 씨.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대표님께서 방송에 나가셔서 슈퍼개미 기준이 지분 공시를 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제가 그 기준으로 책을 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지분 공시를 하셨던 분이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때는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하던 그런 초창기 단계여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주식이라는 것으로 대박이 날 수 있겠구나 이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설렜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금 특이한 점이 이제 일식집 주방에서 보조로 일을 하시다가 요리사까지 되신 분이에요. 이 책 읽어보시면 일식집 이름까지 나오는데 뭐 저는 거기를 가본 적은 없고요. 뭐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의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식을 시작을 하셨는데 10년 동안 뭐 수억 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부하시고 하셔서 이제 결국에는 큰 투자자로 성공을 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특이점은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하셨던 분이라 그러한 사람이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를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투자도 조금은 더 감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읽었던 두 번째 책은 저희 대표님이죠. 슈퍼게임이 김정환입니다. 이 책을 이제 샀을 때 박성득 씨와는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박성득 씨는 뭔가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뭔가 막연한 이런 느낌이었다면 슈퍼게임이 김정환 이 책에는 이 앞에 39세 이 표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나도 몇 년 있으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좀 생각과 희망을 좀 가지게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그때는 몰랐지만 저희 대표님께서 마케팅 전공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표현들이 굉장히 와 닿았어요. 여기서 그 유명한 그 깡, 꼴, 꽤, 끼, 끝 이게 나오죠. 저도 이제 투자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이 5가지에 다 담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정말 그때 정리를 굉장히 잘 해두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희 대표님은 뭐 요즘 유튜브도 그렇고 워낙 자주 나오시니까 뭐 추가적으로 뭐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책은 여러 권 더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강방첨과 함께하는 가치 투자입니다. 이분도 전설적이죠. IMF 때 1억으로 156억을 벌었다는 그 얘기 하나 듣고 저는 책을 구매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주식 투자에 어느 정도 관심이 많아지고, 공부도 좀 하고 나서 이제 좀 접했는데, 우리나라에 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제 이런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뭐 갑자기 막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보다는 뭔가 숨겨져 있고 알려져 있지 않은데 유명했던 이제 그런 사람 없나 해서 찾아보다가 IMF 시절에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더라.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 강방천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저한테는 뭔가 과거에 존재했던 전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서 읽어봤고요. 이분은 요즘에도 종종 언론에 나오고 있죠. 이분 책 한번 읽어보시면 또 어떤 시화를 가지고 계신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1억으로 156억 어떻게 벌었는지는 꼭 한번 배워두시면 뭐 혹여라도 정말 심한 경제 위기가 온다면 강방천 회장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방식을 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유명한 분이시죠. 제가 투자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나라는 사람한테는 가치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가 내 성향에 맞는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박영옥 대표님이라는 분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분 뭐 별명이 뭐 주식 농부 뭐 여기서부터 벌써 어떠한 성향인지 대충 감이 오죠. 그래서 이분이라면 내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 책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투자에 있어서 요즘에 이제 종종 뭐 너무 올드하다, 뭐 너무 옛날 스타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투자자는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고 그렇지만 뭐 저라는 사람한테는 제가 추구하는 그러한 투자 스타일에 있어서는 배울 게 분명히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가치 투자 혹은 장기 투자를 정말 추구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 이분은 사실 좀 베일에 쌓여져 있는 분 같아요. 책 제목에 8천만 원 종잣돈이 124배가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뭐 150억 정도가 넘어 있어야겠죠. 근데 뭐 이분은 지분 공시를 했다거나 뭐 그런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한 내용이 100% 진짜인지는 제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생각하는 기업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매수 타이밍은 잘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늘 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매도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길을 좀 제시한 그런 책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은 매도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 혹은 기업 가치를 밸류에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추천을 해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조금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형지정 이분 있죠. 일단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분 책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가장 처음 읽었던 기술적 분석 책이 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차트, 뭐 캔들,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요. 뭐 이 사람이 뭐 지금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내용 자체에서는 사실 지금 봐도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기에는 뭐 큰 무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도 이 책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 매매나 기술적 분석에는 사실 의존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몰라도 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떤 책을 뭐 쓰시던 뭐 영상을 보시던 인터넷을 하시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대충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 분석 책은 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굳이 뭐 어떤 책을 읽어라 뭐 이렇게까지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개를 읽어봤지만 내용은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도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할 수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책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 조금 경험한 것은 책을 골라 읽지 말라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식 관련된 책, 뭐 경영 이런 거 모두 제외하고 읽은 책이 한 100권은 넘을 텐데 지금에 와서 뭐 그 저자 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읽고 거치고 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았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책 하나도 안 읽어도 본능적으로 잘하는 사람들도 많죠. 뭐 꼭 책을 읽어야 투자를 잘하냐 이거는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저라는 사람은 책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이런 책이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 처음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능하면 많이 읽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좋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이 기술적 분석 전에 소개한 5명은 한 명을 빼고 모두 지분 공시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믿고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이미 다 읽으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소개하는 종목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읽으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번에는 또 이제 국내 투자자들을 넘어서서 좋았던 책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